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공간입니다. 말 좀 안 드려도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치입니까? 정치인이라는 얘기죠. 군사입니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경제인들이지 정치인이나 저 같은 지식인들, 학자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강이야말로 경제 공간이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기도 또랑이 있고 강이 있고 그래서 이 논들이 있지만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벼농사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물론 밀농사도 보리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농사는 벼는 특히 수전농업은 물과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강 주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벼농사가 발달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강 주변에는 조만 하더라도 때때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것저것 캐고 그러거든요. 온갖 다양한 식물들은 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물가에는 먹을 게 지천들이 있는 겁니다. 식물들이. 그리고 만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습지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먹을 것들이 있는 겁니다. 아주 약초들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강이 있습니다. 숲이 있습니다. 먹을 게 많습니다. 그럼 거기 뭐가 모여들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학도 모여들지만 동물들이 모여들거든요. 동물들이 고기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그러면 동물 가죽 모피거든요. 모피가 가장 비싸지 않습니까? 전근대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여자들이 갖고 싶고 입고 싶었던 모피 옷입니다. 특히나 북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피 옷이 엄청난 상중에 부여해요. 러시아의 그 황제 짜르들이죠. 프랑스 황제들이 입은 게 뭡니까? 이게 모피 옷이에요. 그러니까 모피는 엄청난 무역품이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러시아 사람들이 해가지고 결국 극동 시베리아까지 개척 또는 반식민지 또는 영토가 된 이유는 모피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러시아인들이 값비싼 모피를 장악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온 것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호피는 워낙 비싸지만 단비가죽입니다. 단비가죽. 그래서 보통 말하는 단비가죽, 그다음에 흑단비, 흑초라고 하죠. 흑단비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럼 더 비싼 게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거의. 차초, 차색빛 나는 단비가죽이.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생산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타이가지대 강가지만 특히 가장 좋은 모피 생산지는 바로 우리 부여의 땅, 그리고 옛날 발해의 땅.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출품, 부여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지만 특히 발해인들이 특히 일본 열도에 무지하게 수출 많이 한 것이 바로 모피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흑단비입니다. 그렇다면 경제 공간이죠. 경제 공간입니다. 또 있어요. 고대사에서 가장 비싼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가 중요했기 때문에 나무 무역이에요. 나무야말로 모든 것이죠. 집을 짓는다. 배를 만들 때 나무가 필요하죠. 우리가 불을 뗄 때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불은 밥 먹는 데만 씁니까? 난방에만 씁니까? 아니죠. 산업에 활용되거든요. 산업. 이미 눈치채셨죠? 나무가 있어야지 나무로 불을 떼가지고 온도를 높여서 뭔가를 녹일 수가 있는데 모든 금속 문명, 우리가 말하는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는 불과 연관되어 있고 불을 일으키는 나무니까 나무야말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가 극성하게 되면 결국 나무가 사라지게 되고 나무가 사라지게 되면 나무를 수입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결국 그 문명을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미케네 문명이에요. 미케네 지역 가보세요. 없어요. 그리고 지중해 주변을 보세요. 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 아시죠? 마케도니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킹이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왕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알렉산더의 고향인 마케도니아가 야만적인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연합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적 능력이에요. 나무가 많으니까 이미 나무가 다 떨어진 그리스인들이 마케도니아에서 나무를 수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케도니아는 부가 축적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그리스를 점령하는 거죠. 하나로고 그가 내려온 것이 페르시아와 세계의 결전을 내걸면서 그냥 동진해서 지금 중앙아시아 사마르칸드 지역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 나무가 중요해요. 그리스 문명이 원래 처음부터 발달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 문명 이전에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집트 문명이 있었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 특히 아나톨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리스 문명으로 전달이 될 때 중간 거점이 크레타 섬이에요. 우리도 말하면 좀 대마도가 되겠죠. 크레타 섬을 거쳐가지고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도착하면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문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크레타 문명이 발전한 이유는 카운데스가 당연히 무역이죠. 무역 도시국가. 그리고 그때 중요한 무역 품목이 뭡니까? 나무 무역이에요. 또 있습니다. 레바논의 유명한 것이 뭐냐면 나무예요. 레바논 삼나무가 유명한 겁니다.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요. 아주 오랜 옛날 고대 사회 전 근대까지도 나무가 중요한 무역품이었었어요. 그래서 레바논은 나무 무역 항구로서 번성했고요. 15세기, 16세기경에 세계적 강국으로 갑자기 부상한 나라가 있죠. 두 나라,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이들이 부상한 이유는 황해술이고 조선술이거든요. 조선술은 배죠. 배를 하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배 선체를 구성하는 나무도 중요하지만 어떤 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트입니다. 마스트. 굵고 곧게 뻗은 나무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30m 정도쯤 돼야. 이런 나무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은 지브롤터 출발해가지고 쭉 지중해를 횡단해가면서 이탈리아 반도와 카르타고 사이의 시칠리아 반도의 그 좁은 해역, 저도 통과했습니다만은 거길 통과해가지고 들어와서 말 그대로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이스탄불의 보스포러스 해역을 통과해가지고 또 블랙시, 검은 호수, 여길 통과해서 캐로 몰려드는 드네프르 강이라든가 이런 강들을 타고 올라가서 유럽의 그 유명한 숲에서 나무를 벤 다음에 다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하기 직전에 미국에서 영국 황실에게 보낸 조공품이 있는데요. 그 조공품을 보면은 굵은 마스트형 목재가 2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나무는 죽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은 경제 공간이다. 그 외에도 강은 물레방아도 만들고 디딜방아도 만들고 등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짜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속 재련업에 활용하는 것이 강이라는 것이죠. 강가에 그런 것들이 발달한 겁니다. 대장간 등등이.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황금의 나라죠. 신라 황금의 나라입니다. 진짜 황금의 나라는 고구려고요. 이런 것들은 추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대 중국 사례를 통해서 입증이 돼요. 엄청난 황금의 나라가 고구려인데 고구려가 신라 건간에 그들의 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강에서 캐는 것도 있지만 사금이라는 겁니다. 사금. 예전엔 사금이거든요. 그래서 사금인 뭐냐면은 이 금광산이라든가 이런 것의 금맥들이 전부 다 부스러지고 그러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물길 따라. 물길 따라 쭉 내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걸려가지고 쌓이는데 그게 바로 사금이거든요. 지금도 전국에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덩어리도 좀 봤거든요. 덩어리 채취하는 것도. 이렇게 사금 산지이기 때문에 강은 정말 경제 공간이었습니다. 당연히 도시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